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201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불효자를 두게 되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불효자를 두게 되는 사주팔자를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어떤 사주팔자가 불효자를 두게 되는 사주팔자가 될까요? 제가 사주이야기 한 3년 전인가 강의를 했을 거예요. 자식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연장선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불효자식을 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나, 첫 번째 사주팔자에 자식에 해당하는 오행이 있죠. 자식에 해당하는 오행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식에 해당하는 오행이 일간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당연히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불효자식을 두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팔자에 자식에 해당하는 오행이 너무 힘이 약할 때, 자식에 대한 오행이 힘이 약할 때는 그만큼 자식의 발전이 약하겠죠. 그러게 되면 자식을 나이 먹어서까지 케어를 해주다 보니 본인이 힘들다는 얘기죠. 자연히 불효를 하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 사주는 관성이 자식이죠. 관성이. 그래서 관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바로 불효자식을 두게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죠. 또는 관성의 힘이 너무 퇴화하는 경우, 마찬가지 관성의 힘이 너무 퇴화해서 자식이 발전이 없는 경우죠. 또 여자 사주에서는 식상이 자식이죠. 그러니 식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형국, 또는 식상의 힘이 너무 퇴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팔자에서는 관성이 자식이니까 관성의 힘이 너무 퇴화한 경우나 관성이 너무 힘이 강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또 여자 사주에서는 식상이 자식이니 식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나 식상의 힘이 너무 퇴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불효자식을 두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무술년, 을축월, 정미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정화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죠.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 일지 미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을목과 묘목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모토, 연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월지의 축토, 일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네요.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월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무토,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축토,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개수, 작은 물까지 내편이라고는 을목, 묘목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개수 있죠. 개수는 나를 극한 오행이죠. 나를 극한가요? 아니죠. 밑에 있는 묘목을 생하고 묘목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오히려 내편이 되니까 사주에 힘빨이 좀 생겼네요. 그렇지만 사주에 워낙 흙기운,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인 식상인 흑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주가 약한 사주가 됐네요. 사주의 병은 흑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물을 먹고 있는 묘목이 되겠죠. 을목도 할 수 있지만 을목은 이미 땅에게 토다 목절이 돼버렸죠. 그래서 묘목으로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을 잘 먹고 있는 묘목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용신이 되겠네요.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은 좋은 거는 작은 나무가 오면 좋겠죠. 을목이나 묘목, 목생활을 해주니까. 그리고 작은 나무도 좋고 큰 나무도 괜찮네요. 큰 나무가 오면은 이 많은 흙을 갖다가 목국토를 해가지고 사주의 병인 흙을 갖다가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작은 나무, 큰 나무 모두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일간에게 힘을 준다고 불이 오게 되면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일간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흙을 생겨버리죠. 화생토로 사주의 병인 흙을 생겨버려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이 사주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남자라고 보자고요. 남자라고 보면은 자식성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식성이 뭔가요? 남자면 관이죠. 관이 자식이니까. 관이 어디 있나요? 시간의 개수, 축탄의 개수가 있네요. 그죠? 남자분이라면 관이 물이 되는데 물이 어떤가요? 지금 시간에 있는 개수는 묘목에게 물이 빨려버리고 그리고 미토 지글지글 끓는 열토에게 증발되고 있고 축토 안에 있는 개수 역시 흙에게 맡기고 열기운에 막혀가지고 거의 말라가고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관의 힘이 전혀 없는 나무에게 힘 뺏기고 흙 열토에게 증발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물이 전혀 관이 힘이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남자분이라면 자식이 힘이 전혀 없어서 발전이 없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주팔자가 바로 불효자를 두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식이 발전이 안 되니까 본인이 나이 먹어서까지 케어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 이분이 여자분이라면 어떤가요? 여자분이라면 식상을 봐야 되겠죠. 자식운이니까. 식상을 보면 어떤가요? 무토, 술토, 축토, 미토. 사주의 병이죠. 내가 약한데 내 힘을 다 빼가는 게 바로 식상이라는 얘기죠. 아주 무서운 녀석이죠. 사주의 병이 되고.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힘을 다 빼가니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다. 여자분일 때는 이 식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자식복이 떨어지면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불효자를 두게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남자분이면 관의 힘, 자식의 힘이 너무 태약해서 자식이 발전이 없어서 불효가 되게 되고 여자분 사주가 되면 일간인 자신의 힘을 너무 빼가는 나쁜 녀석이 되다 보니까 불효자를 두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개해년, 개해월, 병진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도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죠.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죠. 자,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 있습니다. 연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 월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 일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내 편은 병화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 월지 해수안의 무토, 시지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쇠입니다. 쇠는 시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개수, 월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연지의 해수, 월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진토 안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지, 신금 안에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진토 큰 물 과하나되지. 그 다음에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개수에서 작은 물, 해수에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네 편이라고는 병은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자, 해수 안에 간목, 해수 안에 간목, 진토 안에 을목이 있지만 사주팔자에 가장 강한 놈이 뭔가요? 큰물, 호수같이 큰물, 작은 물까지 합쳐진 물기운.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개수, 신금 안에 임수까지 발동을 하네요. 사주에 물기운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 사주에 가장 강한 놈이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에게는 상당히 부담인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진토는 어떤가요? 진토는 원래 뻐르기죠. 물을 뿜은 흙. 이게 토국설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 물에 의해서 거의 이 절벅절벅한 흙은 흙탕물이 되어버렸네요. 흙탕물. 그러니 물과 한 통속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흙까지 나를 치려는 관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해중의 간목, 해중의 간목이 있지만은 이 물기운에 너무 젖어서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봐야 타지 않고 오히려 불을 끄는 그런 형국이 되겠네요. 진토 안에 을목도 마찬가지.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네요. 자, 용신은 시간에 있는 병화가 되겠죠. 그러나 이 용신도 위태롭죠. 밑에 차가운 쇠, 물을 뿜은 쇠가 있고 물기운이 파고들고 도와줄 나무도 없고 막아줄 흙, 이 흙이 있다고는 하지만 진토가 이 물하고 한통속이 됐다고 그랬죠. 이게 술토라면 몰라도. 그래서 막아준 흙도 없고 그래서 용신도 위태롭고 일간도 위태로운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병과 큰 불, 희신은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와서 수생목, 목생화로 도와줘야 될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자식복을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남자다. 자, 남자라고 치면 어떤가요? 관을 쳐다봐야 되겠죠? 관. 관이 뭔가요? 불에게는 나를 극한호이니까 물이 되겠네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이 물이죠. 이 물이 엄청나다고 그랬죠. 해수에서 큰 물과 작은 물이 합쳐진 물이 쓰나미 같이 오고 신금 안에 임수까지 발동한다는 얘기죠. 진토 안에 개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오행이 없네요. 해중의 간목은 다 젖어서 안 되고 나무도 없고 흙도 이미 진토는 물하고 한통속이 되고 그러니 아주 나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되겠죠. 한 방이면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바로 불효자식을 들 수 있다는 얘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이 너무 흉해서 남자분 사주로서 불효자식을 두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자분이면 어떤가요? 식상을 봐야 되겠죠. 식상을 봐야 되면 흙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흙이 어디 있나요? 진토죠. 진토가 어떤가요? 이 물을 막아주면서 고군분투해주는 좋은 녀석인가요? 아니죠. 절벅절벅한 흙이라 이 물하고 한통속이 되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다 보니까 식상이 좋지가 않죠. 그리고 흙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불의 힘을 너무 빼버리죠. 절벅한 흙이라. 그래서 이 식상이 좋지 않은 식상이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자분이어도 식상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 불효자를 두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팔자에 남자분은 관의 동태, 그 다음 여자분은 식상의 동태를 잘 살펴서 자식복을 논하고 불효자를 두는지 또 효도라는 자식을 두는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불효자를 두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말년운이 어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냉큼
자식복이 어떤가를 복원합니다. 말년운이 좋다는 것은 자식이 잘 돼서 자식에게 덕을 본다는 것과 상통하거든요. 그러므로 말년운과 자식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식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